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움 미술관의 피에르 위고 개인전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같은 날 전시 중인 리움 현대미술 소장품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에 대한 독보적인 컬렉션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그중 정말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일 첫 작품부터 보시며 순서대로 작품들을 감상하시죠. 첫 번째 작품은 얀 보의 위 더 피플입니다. 얀 보는 베트남 태생의 덴마크 현대미술 작가로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적 맥락을 결합한 기념적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정체성, 이주, 식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적 유산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전시된 위 더 피플은 자유의 여신상을 원래 크기로 재현한 구리 조각들을 여러 장소에 따로 설치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가와 권력, 자유라는 개념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난 부분은 2011년 자유의 여신상의 실물 크기 복제품을 제작했는데요. 중국의 장인을 채용하여 300개 이상의 개별 조각으로 분리되고 뉴욕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 별도의 모습과 새로운 의미를 갖고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움의 위 더 피플은 그 중에서도 자유의 여신상 옷주름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음 작품은 추상표현주의 작가 마크 로스코의 1968년작 무제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의 로스코 그림이 아니다 보니 반가우면서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다소 강렬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장옥진 화백의 무제입니다. 한국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에 감성이 드는데요. 작은 작품이지만 장옥진 화백의 성품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매우 소탈한 느낌의 정겨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유명한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총 12개의 오리지널 캐스팅 조소 중 마지막 12호 오리지널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 역시 로댕의 작품에서만 느껴지는 긴장감과 인물 각자들의 독특한 감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칼레의 시민은 100년 전쟁 중에 영국 해협에 있는 프랑스 항구인 칼레가 11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영국에 항복한 사건을 추모하는 기념탑입니다. 칼레의 시민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등장인물들을 영웅적으로 과장 묘사하지 않는 대신 처형의 운명에 직면한 평범한 사람들처럼 표현한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적 특징의 분석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구분됩니다. 우선 각 인물들은 개개인의 고유한 자세, 표정, 몸짓으로 묘사되어 각자의 개성을 반영합니다. 인물들은 힘없이 앙상하게 묘사되어 당시 전쟁의 어려움을 로댕은 반영하여 전쟁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조각상에 나타난 인물들은 화려하지 않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일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에 두른 홀터는 인질로서의 삶과 임박한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당시의 시대적 주류였던 기념비적 조각상과는 다르게 로댕은 그의 조각품을 지상 레벨에 전시하여 관람객이 이 인물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홀 중앙으로 옮기니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3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깡마르고 마치 쫄라맨 같은 과장된 인체는 자코메티만의 트레이드마크이죠. 그의 또 다른 표면의 질감이 특색이며 감성적으로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작품은 초대형 회화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및 팝아트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1988년작 산딸기 일식입니다. 라우셴버그는 1984년부터 시작한 해외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작품을 큐바에서 제작했는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일터의 노동자들, 널려있는 세탁물, 정치적 사건 등 지역과 밀접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촬영한 사진을 금속 패널에 전사한 뒤 쿠바 국기 새기기도 한 빨강색, 파랑색, 흰색 물감으로 색을 더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 보는 유형의 조각품인데요. 칼 안드레의 81개의 구리 철입니다. 평평한 타일 같은 작품으로 회화 같기도 하지만 벽이 아닌 바닥에 설치된 측면에서 조소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칼 안드레는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와 물성에 주목했던 1960년대 미국 미니멀리즘을 이끈 선구자입니다. 그는 재료의 물성에 집중하면서
이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하고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작업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들이 교차하며 반짝이는 이 작품은 칼 안드레의 작품 중에서도 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일명 바닥 조각입니다. 이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술 작품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 특징 때문에 저의 눈은 바닥으로 향하고 작품 위를 걸어본다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문득 들며 직원에게 물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직원의 당황해하는 동공이 유독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직원이 걸어도 된다는 허락하에 조심스럽게 작품 위를 걸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한 작가의 발칙한 아이디어가 저에게는 유쾌하다는 생각이 들며 다음 작품으로 가봤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작품이죠. 조엘 샤피로의 무제입니다. 금속을 사용한 전형적인 현대 조소이죠. 조엘 샤피로는 주로 청동과 나무를 사용해 만든 직육면체를 재료로 하여 기하학적인 조각을 제작한 미국의 대표적인 조각가입니다. 사실 보는 것과는 달리 샤피로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조각 형식을 수용하여 마치 인체의 몸짓을 연상시키는 조각을 제작해 관객의 다채로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긴 직육면체를 조합해서 만든 조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팔 다리를 뻗어 마치 춤을 추거나 발차기를 하는 비보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바닥에 고정된 기둥이 무게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그 덕분에 쓰러질 듯한 순간의 긴장감과 기우뚱하는 사람의 절묘한 균형 감각과 역동성을 느끼게 하죠. 이 작품도 미니멀리즘 작품인데요. 솔 루이스의 매달린 구조 샤프 28A라는 서스펜딩 조소입니다. 솔 루이스는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의 전개와 개념미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입니다. 기계적으로 격자 형태가 반복되는 그의 흰색 모듈 조각은 정점에 달한 미니멀리즘의 표상과도 같다고 평가받습니다. 작업의 가장 큰 시각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격자 형태입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주관이나 감정, 작업 의도를 제작 과정에서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입방체를 순열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서 형성된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균일한 격자 무늬 작품이 독특하게도 천장에 매달려 있죠. 이렇게 공중에 띄어진 작품은 관람자로 하여금 작품과 작품 주변의 공간을 수평과 수직으로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색다른 관람의 경험을 이끕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랭크 스텔라의 각도기 변주입니다. 스텔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니멀리즘 작가이자 그만의 기하도용적인 작업으로 그만의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1960년대에 스텔라는 캔버스 위에 단색의 기하학적인 줄무늬 패턴을 반복하여 화면 전체에 채우며 캔버스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연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1967년부터 곡선과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회화 각도기 시리즈를 제작했는데요. 그는 각도기의 반원을 작품의 기본 조형 요소로 하여 얽힘, 무지개, 부채라는 세 가지 양식으로 반원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작품 안에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구성은 색채와 형태의 리듬감,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2부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